컴프니와 같이 오늘은 책입니다. 나무의 시간이라는 김민식 작가의 책이고요. 내촌목공사라는 목재소 고문으로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강원도 쪽에 있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내촌목공소는 건축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강연을 해왔고, 저자는 나무와 함께 인문학적 지식과 역사와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깊고 넓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40년간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과 문화 속에 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풀어넣는 인문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 구조, 전통 건축, 명화와 문학 속에 나무동을 오가면서 사례를 소개하고 그런 잘 읽히는 나무 교양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톨스토이 소설, 고흐의 그림, 박경리 작업 테이블, 어떤 구체적인 나무의 예를 들고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 저기 60주년 기념 프로젝트 등 해외사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도시와 역사, 기억의 매개가 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해설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나무의 시간이라는 게 2024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책을 보지 않고 그 전시를 봤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시회는 불에 탄 검은색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무에 든 수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약간 태우는 방식의 독특한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 그런 점이 좀 독특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게 문학적이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과 예술가와 건축가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책을 읽을 때 이제 메모도 하게 되고, 지도를 펼치고 위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안도 타다오의 나무에 대한 어떤 생활 철학과 마인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고흐의 나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교양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 20페이지 정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 표준시 그리니치 천문대 선박 계류장에는 19세기 말까지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범선이 정박해 있다고 합니다. 이 범선의 이름은 커티사크, 스카치 위스키 커티사크는 이 범선의 이름에서 따왔고, 청교도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했고, 찰스 다윈이 승선한 비글호, 도시 달린 나무배로 영국은 어느 경쟁국보다 더 빨리 더 멀리 역사를 항해했다고 합니다. 보통 배의 뼈대는 단단한 활엽수로 만듭니다. 특별히 정해진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를 건조하는 지역에 자라는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를 사용했고,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가의 갈대를 이용해 만든 보트가, 북쪽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을 얼기설거 엮어 만든 카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페이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를 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나무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주변에서 자라고 많이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을 보면 그쪽도 그 3번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3번 나무부터 해서 몇 종류가 있는데, 그 가야산 일대에 3번 나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나무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면 프랑스가 참나무로 와인통을 만들고 신라가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즐길 때, 노르망공 후손들은 참나무로 단단한 배를 만들었다. 수백 년 동안 국토의 참나무를 남벌했으니 영국의 풍성했던 산림 자원도 고갈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러던 중 자신들이 개척한 식민지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최적의 나무를 찾았다. 바로 인도의 티크와 아프리카의 이로코다. 17세기 인도에서 티크를 베어와서 배를 만들었다. 서아프리카 열대 지역의 단단한 활렵수인 이로코는 현지인이 당산목으로 모시는 신령한 대우를 받는 나무다. 여기서 인도의 티크와 아프리카의 이로코라는 나무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티크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가 참나무로 와인통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고요. 딱히 언급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작나무는 어둠 속에 빛나고 자작은 러시아와 핀란드의 국가나무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일상생활과 풍습에 깊숙이 스며 있다. 핀란드와 러시아에서는 사우나를 할 때 자작나무 다발로 등을 두드리며 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우리 몸을 소생시킨다고 믿고 있다. 한국인이 소나무, 일본인이 편백나무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듯이 핀란드와 발트해 연안 지역, 러시아 사람들이 자작나무를 대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 부분은 자작나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져왔고, 자작나무는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고 핀란드나 러시아 이쪽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닥터 지바고의 그 하얀색 눈밭에 배경이 되고 있는 자작나무도 있고요. 우리나라 신라 천마총에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그 말의 안장이죠. 안장 발판 쪽에 있는 부분이 천마총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작나무는 기름이 많아서 불에 잘 타고, 그리고 화촉을 결혼식 할 때 화촉을 밝힐 때 그 화촉이 자작나무 얘기라고 합니다. 키 큰 나무고 유럽에서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고 유럽에서는 하늘에 절을 지내는 마치 당산나무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하늘까지 높게 자라니까 하늘과 신과 맞닿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작나무 얘기했고요. 레바논 국기의 초록나무. 레바논 삼나무는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양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삼나무는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문명의 근거지 레바논의 최대 자원이다. 이 자원 부국 페니키아가 서구 문명의 요람인 지중해 연안을 제패한 것이다. 솔로몬 왕도 레바논의 삼나무를 가져와 예루살렘 궁전을 지었고 이집트도 레바논의 삼나무를 수입해 배를 건조했다. 당연히 나일강 델타의 공부는 삼나무 배에 실려 그리스와 로마로 운송되었다. 고대 켈리선 무적함대를 앞장세워 로마를 공포에 빠뜨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사람과 한니발 장군이 모두 페니키아입니다. 따라서 삼나무가 없는 페니키아 문명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이다. 레바논 국기에 이렇게 나무 색깔이 나무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레바논 삼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는 나라의 국기가 있을까? 그래서 레바논 국기가 좀 독특했다. 물론 캐나다 국기에 그게 그 설탕 단풍이라는 단풍나무 잎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져왔고, 게르마니는 숲에서 온 사람들로 불리던 족속이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따른다. 제국의 명멸에 대하여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토브리앙이 남긴 말이다.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따른다. 게르만족은 숲에서 온 사람들을 불리는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44페이지에 영국 일기 작가 존 에블리는 모든 물질 문화는 나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황금이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며 세상을 통찰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전쟁, 인구의 폭동, 대화재, 질병과 기근은 기록하면서 나무에서 문명이 나고 숲이 황폐해서 문명이 사라진 것을 기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고요. 인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신의 숲을 파괴하니 홍수가 닥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성경 창세기에는 생명의 나무를 건드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44페이지 얘기요. 모든 물질 문화는 나무가 없다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나무가 없는 것보다 황금이 없는 게 더 낫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신의 숲을 파괴하니 홍수가 닥쳤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같이 나오는 그런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51페이지 가로수길은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17세기 이후 프랑스의 가로수 스타일은 인근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멀리 스칸디나비아의 구정 대지주들 사이에서 유행해 스웨덴에 부여한 지주들은 네덜란드, 독일에서 라임 나무를 수입해 가로수나 조경에 사용하기도 했다. 아주 시원스럽게 자라고 잎이 넓어 그늘을 크게 만드는 나무다. 스웨덴 스칸디나의 웨베스클로스테로에는 1976년 조성한 라임나무 가로수가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한다. 라임나무는 린덴 혹은 바스우드라고 불리는 우리의 피나무다. 라임이 열리는 나무가 아닌데 이름이 라임나무여서 혼돈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로수는 라임나무, 독일의 라임나무를 수입해서 가로수를 조경유에 사용했다. 근데 그 라임나무가 우리의 피나무 종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유럽 쪽에 많이 있는 나무가 그 가시치렵수? 마로니에라는 게 가시치렵수죠. 우리나라에 있는 치렵수는 주로 일본 치렵수, 열매에 가시가 없는 일본 치렵수가 많고, 프랑스 마로니에는 열매에 가시가 있는 가시치렵수, 유럽 치렵수, 서양 치렵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그 우리가 플라타누스라고 하는 양버섯 나무가 또 가로수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워낙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마치 닭뼈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있는 플라타누스 양버섯 나무입니다. 53페이지. 같은 발음의 다른 라임나무가 있다. 아픔이란 가슴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서로 잊지 않고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으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단다. 소설 라임 오렌지 나무 속의 대사라고 합니다. 라임나무 민기 인유 5살 꼬마 제제 포르투카 아저씨 라임나무 없이 바스콘셀루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사가 담긴 소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라임나무는 지중해 라틴 아메리카의 오렌지 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아주 옛날에 읽어가지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나무네요. 그래서 가로수 얘기 55페이지에 좀 더 있는데, 가로수로 도시의 모습을 바꾼 곳이 국내에도 있다. 바로 대구다. 대구는 한반도에서 여름철에 가장 덥기로 소문난 지역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구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도심 속 가로수를 가장 많이 심은 지역이다. 대구 시민들이 푸른 대구를 만들어 도시의 온도를 낮춰버렸다니 놀라운 일이다. 대구가 진짜 더운 도시죠. 그래서 도심 단위 면적당 도심 속 가로수를 가장 많이 심은 지역이 대구라고 합니다. 대구에는 그렇게 유명한 나무는 천연기념물 이런 나무는 많지 않지만 측백나무 군락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구 어디라고 그랬지? 그쪽이었는데 측백나무 군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61페이지 셰익스피어의 뽕나무. 뽕나무는 수영이 근사하거나 꽃이 눈에 띄게 화사하지도 않다. 집들이나 정원에 관상수로 심을 만한 나무가 아닌데도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은 누에를 치기 위해 심었던 것이다. 잎은 누에가 갉아먹고 온요에를 열리는 열매 오디는 사람이 차지한다. 뽕나무는 참으로 인간과 함께한 나무다. 잎은 비단을 짜는데 열매는 식량 역할을 했고 목재는 제목으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종이는 중국 후한시대 황관 채륜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 종이 한지는 당나무나 구지나무 껍질로 만든다. 유독 섬유질이 길어 특별히 펄프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나무다. 모두 뽕나무과다. 뽕나무의 새로운 발견. 우리 주변에도 뽕나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잠원 명주 실을 얻어서 비단을 짜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궁궐에서도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적극 권장을 했고 그거를 매년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도 꼭 뽕나무 있고 그건 주로 왕비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논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농사를 짓는 것들을 제안했다고도 하고요. 작은 논을 만들어서 그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잎은 비단을 짜는 데 사용했고 열매는 식량 역할을 했고 오디라고 하죠. 열매 오디 맛있습니다. 오디. 그때 목재는 제목으로 하나 버릴 게 없다. 그리고 뽕나무과의 이 당나무나 구치나무로 만든 종이 알짜에도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나무가 주로 잠치당나무라고 전리포수목원에서 봤었는데 아주 그 지폐를 만드는 고급 종이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좀 더 남았는데 1부 여기까지 할까요? 뽕나무까지 하고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